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둘째 날 금요일 곽수종입니다. 요즘 성범죄자에 대한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감춰져 있고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개혁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랜드 힘있는 분들이 분명히 낙하산으로 꽂았거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기에 힘을 쓴 여야 의원들의 또 사회 유력 인사들의 명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문제가 커졌을 때 통화정책의 수장인 한은 총재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한국 GM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산업은행 총재, 지식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셨는지요.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북미 관계를 두고 밴쿠버 외교부 장관 회의, 뮌헨 안보회의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부 특별보좌관이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한 모양이죠. 주무장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고민하시고 원하신다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고민하는 장관분들이 반드시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 방침 공식화했죠. 민주당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방침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잠시 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대북 특사 방침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재건 외통위원장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청와대가 7일 여야 5당에게 영수회담 제안했죠. 저희 화요일 날 동상이몽 시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당 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2부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볼 테니까 여기서도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정태욱 의원에게 질문하실 것 제게 주십시오. 3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전화 연결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죠. 앞에서 제가 장관들 뭐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여성가족부 장관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시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헌될까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죠. 하승수 변호사, 세금 도둑 잡아라 변호사입니다. 국민헌법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했다는 건 뉴스로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하겠다는 내용도 아마 알려주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했겠죠.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논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자, 우리의 북미 대화 중재 외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과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100%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게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네. 대북 특사를 먼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심재건 위원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주시죠, 그러면. 저는 미국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무렵에서 북한 대표단이 올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일까지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필요하다면은 어제처럼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는 저는 충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심도 있는 네. 그런 논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정말 대북 특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김여정, 김영철 등등에서 북한 고위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북미 대화 진전 또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랬고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대표단이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특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네. 의논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랄까 진의를 타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특사 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적 판단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지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설명과 방금 말씀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측의 어떤 설득과 명분에 대한 설명 이거를 직접 듣게 한다는 것인데 네. 북한이 우리와 경제력 격차에서 수십 배,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40배 이상이죠. 네.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이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또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원인을 네. 우리가 상세에 갈 것인가 예. 하는 점 등의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고 네. 왜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지를 정말 진솔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신뢰관계 또 남한과 북한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위중한 것이 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물론 지름길 강력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정말 이 벼랑 끝 전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것이 네.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런 상황 발전이 되지 않도록 예. 사전에 비록 내 마음에 흡족치는 않다 할지라도 네. 당사자들이 모두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심재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쭉 보면서 네. 3월 달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3월 달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신 내용을 어떻게 한번 되짚어서 놓고 보면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교 정책이 미치광이 전략, 즉 정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네. 미치광이 전략을 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미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북한이 과거의 미국식의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빨리 전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예. 참여치 않겠다라는 예.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게 또 네. 미국에게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그런 목표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문제는 그의 대화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제시되기보다는 네. 대화 속에서
그 비핵화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측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게 시간 벌기만 허용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대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게 어떤 제재를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기존의 제재와 압박은 계속 하되 네. 그 상황 속에서 대화를 갖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갖는다고 해서 네. 그것이 특별하게 북한에게 무슨 시간 벌기를 해준다든가 네. 이런 건 추호도 아니고 네. 또 북한의 어떤 혜택을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제재와 압박 계속하고 또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되 우리가 대화에 나서야 하고 네. 그 대화 속에서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상당히 지금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분들이나 보좌관분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정인 대통령 특보 같은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 네. 조금 언론에 잘못 전달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진짜 학자로서의 식견인지는 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청와대의 뜻에 좀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교수님께서 예. 그야말로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는 네. 이런 직분은 있지만은 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적으로 대통령께 혹시 그런 자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저는 그야말로 학자적 양식에 따른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의 대한민국의 국익이 뭐냐라고 네. 할 때 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야말로 예. 가장 훌륭한 또 절실한 그런 대한민국의 최대의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의 국익을 위해서 만약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가 필요하다면 예.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예. 우리가 그동안에도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만들 때 예. 그때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했거나 네. 또 그 이후에 제네바 협정 그게 1994년이었죠. 네. 제네바 협정 맺으면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군사 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축소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네.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최대의 국익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네.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고 따라서 미국과 정말 긴밀하게 이 문제도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우리 남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세계 전단을 보내놓을 정도로 이번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서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과는 분명히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업적으로도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아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미국 쪽에다가 대화를 긴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미 각급 레벨에서 예. 미국 측과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의논하고 있고 네. 또 우리의 어떤 우려와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을 할 때도 예. 충분히 그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전쟁은 참화로 다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전쟁에 가지 않고서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네. 거기에 총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이를테면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마의 격언이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 군사적 힘을 갖춘다는 것과 네.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든가 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결코 후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재근 위원장의 말씀에 뭐 동의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모든 것이 설마 그러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북 특사를 통해서 만약에 북미 대화 뭐 김영철도 와서 북한 군부가 반대하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떤 내용이 플랜 B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플랜 B의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사실은 그 북한도 미국도 예. 대화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화의 조건이 뭐냐가 다를 그렇죠. 뿐이죠. 예. 따라서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대화의 접점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특사의 방북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경로로 이것 역시 예. 북한과 의견을 나눠야 하고 또 미국 측과도 부단히 여러 레벨에서 네.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뭐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여건이 성숙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일단 그런 것을 플랜 B로 보기보다는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런 어떤 군사적 작전이 예. 어떤 플랜 B는 결코 될 수 없고요. 네. 하여튼 양측 모두 또는 관계 당사자 모두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 대화의 접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3월과 4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아마 계속 보내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